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4세 이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일이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우리 동네 중앙시장에서 장을 봐왔어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 시장의 모든 상인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죠. 시장이 점점 쇠퇴해가는 걸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시장 상인조합 회장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 근처에 새로운 민간 주차장이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길가에 그냥 대고 장을 보곤 했는데 요즘은 단속이 워낙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타는 차는 15년 된 작은 경차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런 차죠. 하지만 저에겐 정말 소중한 동반자예요.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니까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주차관리요원이 서 있더라고요. 이름표를 보니 박주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첫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제 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무시하는 듯한, 귀찮아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주차 요금 비싸요. 하루 종일 주차하려면 돈 많이 나와요. 그냥 길가에 대시지 굳이 여기에. 말투에서부터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돈도 없는 노인네라서 비싼 주차비를 낼 수 없을 거라고 단정 지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시장에서 볼 일이 있어서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마지못해 주차권을 내미면서 말했죠. 그럼 여기 주차하세요. 근데 할머니, 차 조심히 빼세요. 여기 처음이시죠? 그러더니 주차장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그것도 양쪽이 기둥으로 막혀 있어서 주차하기 어려운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후진하는데 옆 기둥에 차가 긁힐 뻔했어요. 아, 조심하세요. 차 긁으면 할머니가 배상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저를 그저 조심스럽고 서툰 노인 운전자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운전이 조심스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40년 넘게 운전을 해온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날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편한 운동화에 평범한 바지, 그리고 몇 년 된 블라우스. 명품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편안한 옷들이었죠. 시장에 가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도 사고 상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하니까 편한 옷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그 주차관리요원에게는 가난한 노인네로 보였나 봐요. 시장에서의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30년 넘게 단골로 지내온 상인들과 안부를 나누고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 사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언니 요즘 몸은 어때요? 이사장님이 추천해준 그 배추, 정말 맛있었어요. 상인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이것저것 장을 보았어요. 제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독거 어르신들께 드릴 밑반찬 재료들도 좀 사고 집에 가져갈 것들도 샀더니 큰 종이봉투 4개가 되더라고요. 특히 그날은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 준비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샀어요. 김치, 나물, 고등어, 과일. 독거 어르신 50분께 드릴 밑반찬을 직접 만들려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데
그 주차 관리요원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렇게 무거운 걸 혼자 어떻게 들고 다녀요? 무겁겠으면 그냥 물으면 내가 끌어다 줄게요. 말은 친절한 것 같았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리고 그 말투에서도 여전히 저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차에 짐을 싣고 있는데 그때 옆 주차구역에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BMW였던 것 같아요. 번호판도 희망번호로 된 걸 보니 꽤 돈 있는 사람 차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주차관리요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걸 봤어요. 어서 오세요. 안전하게 주차 도와드릴게요. 목소리 톤부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한테 했던 그 무성의한 말투와는 천지 차이였죠. 차 문이 열리더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VIP 구역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시원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 정말 볼 때마다 기가 막혔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랐거든요. 돈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구는데 저처럼 평범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대충대충. 그런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굳이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짐을 다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주차 관리요원이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주차 요금 내셔야죠. 네, 얼마예요? 15만 원입니다. 네? 15만 원이요?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 입구에 붙어 있던 요금표에는 하루 주차비가 1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3시간 정도 주차했으니까 기껏해야 5천 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왜 15만 원이나 나와요? 할머니, VIP 구역에 주차하셨잖아요. 여기는 특별 구역이에요. VIP 구역이요? 제가 거기에 주차했나요? 네, 여기 보세요. 바닥에 VIP라고 써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바닥에 흐릿하게 VIP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희미해서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한테 주차하라고 안내해 준 게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 주차하라고 안내해 주신 건 아니었나요? 아, 그건 할머니가 거기 대고 싶다고 하셔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언제 VIP 구역에 대고 싶다고 했나요? 분명히 그 사람이 저를 그 자리로 안내한 건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일부러 그 자리에 세우게 한 다음 나중에 비싼 주차비를 받으려고 한 거구나.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주차구역들은 다 비어 있었어요. 굳이 그 좁고 불편한 VIP 구역에 저를 안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 화를 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그 자리에 주차를 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고급차 주인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VIP 자리였어요.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래서 주차비가 좀 비싸요. 할머니가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규정이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안내해 놓고는 마치 제가 잘못 주차한 것처럼. 하지만 그냥 조용히 지갑을 꺼내서 15만 원을 냈어요. 다행히 그날 아침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둔 게 있어서 현금이 있었거든요. 돈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속으로 이런 허름한 노인네가 15만 원짜리 현금이 있을 줄 몰랐네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놀란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
다음에는 미리 물어보시고 주차하세요. 마지막까지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마치 제가 무식해서 VIP 구역인 줄 모르고 주차한 것처럼. 차에 타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돈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하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들께 드릴 밑반찬을 만들면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15만 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음 날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해드리는 행사죠.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하는 정기 행사예요. 그날은 평소와 달리 재단 차량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밑반찬을 담은 용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 작은 경차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검은색 제네시스의 기사님과 함께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상인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오늘 배달할 밑반찬들을 차에 싣기 위해 어제 그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주차장 입구에서 어제 그 주차관리요원을 다시 만났어요. 박주환 씨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재단 업무용 정장을 입고 검은색 구급 세단을 타고 왔으니까요. 게다가 기사님과 재단 직원까지 함께 있었고요. 그 사람이 평소처럼 친절하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VIP 구역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차에서 제가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어제 그 허름한 할머니와 오늘의 정장 입은 할머니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어제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분이 언니, 밑반찬 행사 오늘이었죠?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재단에서 해주시는 일들 정말 감사해요. 주차관리요원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제서야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죠. 저는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 분이복지재단을 운영해 왔어요. 독거어르신 지원, 시장 상인 자녀 장학금, 지역 문화행사 후원. 많은 일들을 해왔죠. 그리고 중앙시장 상인조합 회장도 맡고 있고요. 하지만 평소에는 정말 소박하게 지내려고 해요.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어려운 분들께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어제 그 주차관리요원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가난한 노인네라고 단정 지었던 거예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나를 무시했던 그 눈빛 아직 기억나요. 그 사람은 땅만 바라보면서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있던 재단 직원에게 말했죠. 이분 주차 요금 받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내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젊은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그 사람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VIP 구역에 주차했던 건 사실 잘못된 거 맞죠? 제가 그런 자리에 주차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할머니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이셨다면, 15만 원이 한 달 생활비인 분이셨다면, 그제야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날 밑반찬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적이 많았어요. 옷차림이 화려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수수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복지 일을 하면서 깨달았죠. 정말 훌륭한 분들 중에는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요. 반대로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은 텅 빈 사람들도 많고요. 그 주차 관리요원도 아마 처음에는 나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편견들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편견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며칠 후에 그 주차장을 다시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경차를 타고 편한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주차관리요원이 저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주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할머니라고 하세요. 네, 할머니님. 이번에는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대해주더라고요. 가장 편한 자리로 안내해주고 짐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나중에 나올 때 주차비를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시간당 요금만 받더라고요. 더 이상 이상한 핑계로 비싼 요금을 받지도 않고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걸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게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저처럼 평소에 수수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화려해 보여도 실제로는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면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해주세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주차 관리요원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 만나면 안부도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이야기하고요. 처음에는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